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167번째 시간입니다. 새해가 맞이했고 일주일이 지났죠. 모두 다 23년 한 해에 새로운 일, 원하는 일이 있으시면은 모두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을목 천간론 을목 8번째 시간입니다. 임묘진, 사오미월 알아왔고요. 오늘부터는 을목이 가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술월의 을목론입니다. 가을철에 태어난 을목일주가 무기병정이 투관하면 교사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공직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뚜렷한 어떤 작용. 가을과 겨울의 을목은 차가운 계절이므로 정화가 나타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을, 겨울에 정화가 있다는 의미의 뜻의 설명은 이건 온실의 화초다 이런 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는 결코 을목한테 결코 정화가 좋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울 때는 정화도 작용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을일주가 신유술월에 태어나면은 국화꽃에 비유되어 벌, 나비가 없는 계절의 꽃이므로 못된 사람만 끓는다. 아무래도 꽃이 아름답게 펴야 되는데 국화 같은 경우는 향기가 덜 나지요. 그래서 꿀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와 꿀이 없는 꽃에는 벌이 날아오거나 나비가 날아오더라도 탐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 온다라든가 꽉 와서 붙어있다라든가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만 끓는다. 크게 말하면 덕이 안 되는 사람밖에 없겠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가을 을목은 금왕절에 태어났으므로 바위 틈에 외로운 화초가 되는 격이니 성격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을 잘 살펴야 되죠. 햇볕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서 찬바람이 또 불어올까, 금이 날라올까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가을 을목은 병화를 보면 영리하고 미모가 있다. 이제 병화가 없었을 때는 병화가 있었을 때 을목은 뭐든지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병화가 있었을 때 그 역할은 어디에 언제든지 귀하기는 한데 물론 너무 화가 많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병화가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 작용과 있을 때 작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은 재주가 있고 영리하고 아름답고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가을까지 자라난 화초는 귀하고 탐스러운 꽃이다. 가을은 특히 열매도 있기 때문에 국화라든가 목단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초한 면 때로는 풍성한 면 그렇게 향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아주 고귀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남녀간의 배우자궁이 불미하며 여자는 시집 갈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7, 8월 여름 같을 때는 벌과 나비가 많이 날라 들어오고 꽃도 풍성하고 꿀도 많기 때문에 을목의 역할이 크기는 한데 가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추운 절기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꿀이라든가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썩 좋은 남자 이런 거 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만나기는 만나겠지만은 좋은 사랑 인연을 못 맺다가 보니 결혼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등한시하거나 소외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듯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금왕절이라 바위틈에 핀 꽃이며 금은 관이니 관이 나를 극하여 피기 어렵게 하므로 남편에 의존할 수 없어 혼자 사는 여자가 많고 현지처나 첩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좀 확대 해석이긴 하겠지만은 하여간 금왕절에 을목이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관이 나를 극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듯한 설명일 것 같죠? 간목을 보면은 감고 올라가 태양빛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을목은 병화도 좋기는 하지만은 간목이 옆에 있으면은 그 역할도 충분히 있겠다. 이런 듯한 설명이고요. 을목을 보면 잡목이 얽혀있는 모양이 되어 흉하겠다. 그래서 같은 을목이 옆에 있었을 때 그 을목은 서로 넝쿨처럼 서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지만은 엉키고 설켜서 을목 자신도 크지도 못할 뿐더러 꽃도 넝쿨 속에 파묻히다 보니 흉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화를 보면 완숙미를 자랑하는 꽃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격이어서 대길하다. 그래서 간목을 보고 병화를 보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뜻한 설명이 것 같습니다. 정화를 보면 계절에 서리가 내리고 차가워질 때이므로 지열로 보온하는 격이니 길할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가을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차가운 기세가 많이 오지요. 때에 따라서는 가을도 늦가을 같은 경우는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화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겨울 속에 온실 속에 피어있는 화초처럼 그래서 뭐 역할은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에 따라 사주의 상황에 따라 쓰임새는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무토를 보면은 가을에 을목은 병화가 있어도 너무 고고해 남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 무토가 투간한 금을 덮어주고 덮어 묻고 그 위에 화초를 심는 격이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자랄 수 있게 하므로 길하다. 아무래도 금이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그 위에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위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뭐 괜찮다.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할까요? 흙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는 바위가 잔뜩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무가 크게 성장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큰 도움이라든가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와 병정이 투관하면 경신을 덮고 병정이 금을 극하여 을목을 아름답게 하니 시집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있고 병정이 있으면은 경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과 불로 인해서 금의 강한 기세를 다듬어 주니 그 성격이 을목을 아름답게 피어야 할 수 있게 되고 또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뜻은 병정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산속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서 이럴 때 이제 무토가 있으면은 너무 외로운 산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은 좀 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기토가 투관하면 들란에 핀 꽃 들국화이므로 화류지명이다. 야생꽃이란 말이지요. 들판에 피어있는 꽃은 야생화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탐하고 꺾고 이러다 보니까 귀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국화, 코스모스 꽃의 벌, 나비가 사방이지만 가을이라 다들 가고 풍뎅이 쇠파리만 꼬이니 남녀간의 배우자 운이 불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꽃과 벌이 크게 말하면 기토한테는 을목한테는 남편을 나타내는데 가을이라 꿀도 없고 향기도 없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풍뎅이 쇠파리만 꼬여서 좋은 남자의 인연은 좀 약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을 보면 금무왕전이므로 경금이 바위가 되어 바위 틈에 화초가 되니 불길하고 더욱 경금이 관성이므로 남편과 운이 흉하다. 이럴 때 합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크게 있다. 때로는 그걸 완전히 제어할 만큼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신금을 보면 금왕절의 찬설이로 더욱이 병화를 합과하니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신금은 을목이 유일하게 바라는 병화 중에 그 병화를 합과함으로 인해서 병화의 작용을 을목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흉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을목과 신금이 서로 충하다 보니 그런 충의 작용도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죠? 임수를 보면 불필요한 불이므로 불은 아니겠죠? 물이겠죠? 임수를 보면 불필요한 물이므로 뿌리를 썩게 하고 수왕하여 냉해짐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을목은 특히 가을에는 온기가 약하게 되고 때로는 앞으로 겨울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임수를 맞섰을 때는 특히 차운 기운들이 많게 되다 보니 을목을 시들게 하고요. 또 꽃을 아름답게 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기지요. 뭐 자궁이라든가 방광, 신장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계수가 대운에 오면 찬비를 맞는 격이어서 꽃이 시들게 되니 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너무나 차울 것이다. 차가운 것을 말을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꽃이 시들게 한다는 의미의 뜻은 임수는 뭐 인수를 말을 하니 이제 뭐 문서라든가 어머님과 관련된 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화와 무토가 나타나 제습하고 지열로 보온하면 길할 것이다. 그래서 임수가 왔는데 차가운 기세가 많은데 뭐 정화가 있다거나 무토가 있다거나 기토는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토하고 임수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울린다는 거는 임수도 제어하지 못하고 기토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흉하게 되니 꼭 뭐 물을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무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열로 보온하니 길을 할 것이다. 좋겠죠? 개수를 보면 병화를 가리고 비를 내려 냉해를 입힘으로 싫어한다.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도 이 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을에는 그렇게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이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개수가 무토를 합구해버림으로 인해서 신금이 병화를 합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꼭 필요하고 무토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데 이 개수가 무토를 합구하고 그래서 흉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유수원의 을목을 보면은 무기가 때로는 병정이 투관한다. 무기와 병정이 투관할 경우에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금왕절이지요. 금왕절에 무토와 기토가 투관하게 되면은 이 금왕절의 기세를 덮어주기 위해서 을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병정이 이 무토 그 경금을 이 병정이 금왕절의 기세를 녹여주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죠. 그래서 무토가 투관할 때는 이제 바위 틈에서 바위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흙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건 재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돈은 모르겠지만은 재물에 인연을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가 투관할 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기토는 들판이지요. 들판에 을목이 자라난다 이런 말의 의미는 야생화다. 야생화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꺾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귀한 명이 되기는 어렵고 귀한 명이 되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사람의 뭐 어떤 인연을 맺어서 한 인연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경금을 보면 단풍이 들어 천지 오색격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몸이 좀 아픕니다. 을목이 경금과 합박이 되다 보니 을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수 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병화를 쓰나 가을에는 힘이 없다. 가을에는 기르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병화가 분명히 을목한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병화라고 하는 거는 을목을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병화가 가을에 있었을 때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봄의 병화라든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병화가 을목한테 좋다라고 말하기는 않지만은 그래도 살펴는 봐야 된다. 지제는 진, 자, 미토로 금신을 사오미로 제거한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금이 강하게 있는데 이제 금이 온다는 말은 신유술의 의미는 자진합수라든가 신자진이라든가 사오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어떤 흥의 의미를 불의 기세로서 금의 왕한 기세를 삼합이라든가 방합의 기세로 인해서 왕한 금의 기세를 제어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가을에 금기가 왕하니 병화로서 제금하고 병화로서 금을 제한다는 말입니다. 개수로서 설기하는 것을 기뻐한다. 금의 기세가 너무 강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겠죠. 술월에는 제왕 신허하니 병화로서 생제함을 두려워한다. 제왕하, 술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가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말을 하죠. 제가 왕한 절기인데 을목한테 술월은 결국 나의 힘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진다 이런 말의 의미는 신약한 사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화로서 생제함을 두려워한다. 병화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화생토의 기세로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생제함을 두려워한다. 식상이 죄를 생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탐하려다 보니 몸이 아프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신유술월의 을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유술월의 을목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크게 이론 수업이다 보니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들어두시고 외우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두시고 풍월처럼 이렇게 악보처럼 이렇게 들어두시면은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